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208쪽이고요. 한번 수업을 했지만 다시 빠르게 작품들을 복습하고 뒤에 학습 활동과 나눠드린 학습지를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전개되는 만큼 필기를 놓친 학생들은 일시정지를 한 후에 필기를 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팅커벨과 바리가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잠이 오면 꼭 잠을 깨면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조는 평시조고요. 성산문이라고 하는 사대부가 지은 시조입니다. 성산문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사건과 사육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겠죠. 계유년에 일어난 정치적 난이라고 해서 단종 1년에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기 위해 일으킨 사건이었고, 그로부터 3년 뒤에 단종 복위에 또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나섰던 충신들이 있었는데 그 6명의 신하 중에 한 명, 그 한 명이 성산문이다. 성산문이 이렇게 평시조를 지었는데요. 이 시조를 한번 현대어로 먼저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배기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서야 되겠는가. 비록 산에 나는 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구 땅에 났더냐 라고 해서, 일단 이 시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양산, 채미, 뉘라고 하는 시어의 중의적 표현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것들은 배기숙제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고요. 2번으로 해석되는 것은 성산문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라고 하는 인물은 배기숙제고요. 이 배기숙제는 중국의 인물이죠. 그래서 중국의 고사를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한탄했다고 하는 것은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기와 숙제라고 하는 인물들은 충의와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 인물들을 비판함으로써 본인이 그 인물들보다 더 굳은 절의를 가진 인물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상식을 뒤엎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방금 얘기한 것과 같고요. 각 초장, 중장, 종장마다 이런 하노라 하는 것과 낫다니라고 하는 어미를 통해서 하노라 같은 경우는 영탄법 하는 것인가 해서 이 부분은 서리법이자 영탄법, 그 낫더냐 해서 이 부분은 서리법이자 영탄법,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평시조기 때문에 초장, 중장, 종장 모두 사원보의 율격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문의 시조는 이것으로 복습을 마치고요. 성산문의 시조가 조선 전기 사대부가 지어졌다면 계랑의 시조는 조선 중기입니다. 조선 전기에서 중기로 오면서 시조의 작자층이 확대가 됩니다. 작자층이 확대가 되면서 주제면에서도 다양해지는데요. 계랑의 시조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계랑의 시조 역시 평시조입니다. 기생의 신분이죠. 평시조고요. 일단 초장, 중장, 종장을 한번 현대어로 풀이하자면 이화후가 흩뿌릴 때 울면 잡고 이별한 님,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고 있는가, 님도 날 생각하고 있는가, 천리에 외로운 끝만 오라가라 카노메라고 있습니다. 일단 초장의 이화후에서, 이화는 백꽃이죠. 이 백꽃이 환기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이화 꽃잎이 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화우인데요. 이 이화우는 하강적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리고 초장 끝에 보면 이별한 님이라고 해서 상황이 남녀 간의 이별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장에 가면은 추풍낙엽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일단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알 수 있었고요. 낙엽이라고 해서 잎이 떨어진다 해서 역시 하강적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화우와 추풍낙엽을 통해서 두 가지 어떤 장치를 통해서,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이별의 정서를 심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이화우나 낙엽은 전부 다 떨어지는 이미지죠. 그래서 하강적 이미지입니다. 이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별의 정서를 심화하기도 하고, 이화가 함께하는 계절이 봄이었다면 추풍낙엽의 계절은 가을이죠. 근데 봄 다음에 여름이 와야 되는데 가을이 왔죠.
그래서 시간적 거리감이 있죠. 이러한 시간적 거리감을 통해서도 이별의 정서를 심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봄에서 가을이라고 하는 점에서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 끝부분에 날 생각난가라고 해서 이 부분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서리법이자 영탄법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종장에 가면 천리에라고 하는 시어가 나옵니다. 천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 물리적 거리감, 누구와? 인과 하자가 떨어진 공간적 물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시어인데 진짜 천리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된 표현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공간적 물리적 거리감과 동시에 심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렇죠? 인과 하자 이별로 인해서 심리적인 거리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별의 정서를 심화하는데 문학적 장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별의 정서를 심화하기 위해서 이 계랑의 시조에서는 하강적 이미지와 어떤 시간적 거리감과 그리고 인과 하자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통해서 이별의 정서를 심화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장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외로운 꿈이라고 해서 하자의 정서가 직접 표출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음의 역시 영탄적 표현이죠. 그 다음은 사설시조라입니다. 작자 미성이고요. 보통 평민들이 이 사설시조를 짓게 됩니다. 이 사설시조는 평민들의 어떤 삶의 애환을 달래기 위해서 되게 기발한 발상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 어떤 발상을 통해서 삶의 애환을 달래고 이것을 또 해학적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조입니다. 계랑의 시와 성상문의 시가 평시조지 않습니까? 이 평시조들은 사원보 율격이 정확하게 지켜지는데 사설시조 같은 경우에는 중장이 이렇게 길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사설시조가 이제 평시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제된 율격의 아름다움보다는 중장이 길어짐으로써 뭔가 그 익살스럽고 뭔가 해학적인 거죠. 많은 말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 뒤에 이제 학습 활동을 통해서 또 공부할 텐데요. 먼저 초장을 해석하자면 창을 만들고 싶다. 이 내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뭐냐? AABA 구조가 되죠. 그렇죠? AABA 구조는 반복입니다. 반복법. 반복을 하게 되면 뭐가 형성된다고 했죠? 그렇죠? 운율이 형성된다고 했고요. 강조가 되겠죠. 어떤 정서가 강조되겠습니까? 그렇죠?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서가 강조되겠죠. 중장을 보시면 이제 쭉 열거가 됩니다. 창문의 종류가 쭉 열거가 되고요. 그리고 경첩의 종류도 열거가 되고 배목걸쇠, 이 문고리 새를 말합니다. 크나큰 장도리, 어떤 망치 같은 것들로 뚱딱 운동 상징을 썼죠. 박아서 가슴에 창을 만들고 싶구나라고 해서 이 창문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중장은 창문의 제요를 나열하고 일상적 사물을 열거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 사물 열거를 통해서 친숙함을 나타냈고 여러분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전부 다 일상적 사물이었기 때문에 친숙함을 주는과 동시에 일상적 사물에게 쭉 열거를 함을 통해서 그만큼 허자의 답답한 심정이 강조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열과 열거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물어보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대신에 뭔가 표현법을 물어보면 열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장을 보면 이따감이라서 이건 이따금이라는 뜻이고요. 하는 너무죠. 그래서 답답할 때면 여기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화자의 정사가 또 직접 표출이 됐죠. 열고 닫고 볼까 하노라 해서 이 하노라도 역시 영탄적어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가슴에 창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해결책이지 않습니까? 이 불가능한 해결책을 통해서 답답하다라고 하는 삶의 애환을 달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해학적이고 익살적으로 노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인의 삶을 절망적이거나 비통해하지 않고 낙천적이고 그리고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사설 시조의 특징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작품을 빠르게 복습을 해봤고요. 이제 학습 활동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1번 이 내용을 참고해서 화자가 배기와 숙제를 비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시간에 읽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이유 답을 적어보자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자가 백의와 숙제를 비판하는 이유. 굳은 절개를 대표하는 대상인 백의와 숙제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지조를 비판하면서 화자 자신이 이 백의와 숙제보다 더 굳은 지조, 더 굳은 절의라고 해도 됩니다. 절의를 지녔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하고 필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 밑에 보시면 수양산의 의미 두 개 쓰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백의와 숙제가 응가하던 어떤 중국의 산이라는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세조가 즉위하기 전에 군호인 수양대군이 있는데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수양대군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세조의 단종폐위에 대한 비판과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려는 의지, 이렇게 필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시 정지하시고요. 필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계랑의 시조를 나타낸 겁니다. 이제 이화우, 추풍, 낙엽, 천리라고 하는 시어들이 어떤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어떤 표현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 했다는 겁니다. 봄에서 가을로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어서 시간적 거리감이 나타나죠. 그리고 비와 낙엽은 모두 하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효과, 이별의 정서를 심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천리라고 하는 시어는 임과 하자의 공간적 물리적 거리감을 과장해서 드러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임과 하자의 심리적 거리감도 표현했습니다. 자, 이걸 또 중의적 표현이라고 보는데 중의적 표현은 아닙니다. 동시에 이런 의미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시어들이 이별의 정서를 심화하는데 문학적 장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번 작품 라입니다. 이 작품 라는 사설시조 창내고자를 말하는 거고요. 초장, 중장, 종장을 정리하자면 초장은 창을 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창내고자라고 하는 시구를 AABA 구조로 반복하고 답답한 마음을 사방에 막힌 방에 비유했는데요. 직접적으로 방이라고 하는 시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창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 일단 방에 있다고 하는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방에 비유해서 창을 만들고 싶다라는 식구를 써서 답답한 마음을 비유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고, 중장은 창의 종류와 부속품을 쭉 열거를 하죠. 그래서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열거 했고 친숙함을 준다고 했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을 강조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종장은 창을 열고 닫아서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 가와 다와 비교할 때 일단 다라고 하는 작품은 윤선도 만행인데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가나만 보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설시조 창내고자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 작품 가나는 각 장이 2구씩 총 6구로 이루어진 데에 반해라고 했어요. 2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음보를 하나로 묶으면 한 구예요. 그러면 초장이 사음보였잖아요. 그래서 초장이 2구가 되겠죠. 중장도 2구가 되겠죠. 종장도 2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조가 3장 6구라는 말 들어봤죠. 예. 그래서 이 6구로 이루어진 데 반해서 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설시조 창내고자입니다. 이 창내고자는 사설시조로서 중장의 길이가 평시조에 비해 길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장의 길이가 그럼 사음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필기를 쭉 하셔야 됩니다.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평시조가 지니는 간결하고 정제된 아름다움, 이게 사음보죠. 사음보로 알 수 있는 정제된 아름다움 대신에 숨가쁘게 많은 말을 이어나가는 익살스럽고 해학적인 어조가 느껴진다. 이것이 사설시조 중장의 표현 효과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를 쭉 하시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면 가나라의 작가의 신분과 주요 내용 그리고 형식이 무엇인지 갈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의 성산문의 시조는 성산문은 사대부라고 하는 작가의 신분이고요. 내용은 뭐였죠? 굳은 절의와 지조가 되겠죠. 형식은 평시조였습니다. 그죠? 평시조. 나의 작가 신분은 기생인데요. 기녀라고도 하고
희생이라고도 합니다. 내용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었죠. 역시 평시조입니다. 다는 하지 않았고요. 라의 작가의 신분은 작자 미상입니다. 작자 미상이지만 서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은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고 형식은 사설시조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작품의 신분, 내용,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밑에는 따로 하지 않고요. 그 뒤에 보면은 감상을 마치며가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한 거 핵심들이 다 정리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시험 범위에서 감상을 마치면은 반드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지를 다시 답안을 채우겠습니다.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봄입니다. 갈래는 평시조죠. 성격은 절의적, 풍자적,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재는 배기와 숙제의 중국고사입니다. 주제는 죽음을 각오한 굳은 절의와 지조라고 해서 아까 전에 교과서에 필기한 주제와 다르지 않죠. 그죠? 특징. 어떤 표현법을 썼냐면 일단 중의법이 있었고요. 중의법. 그리고 설의법. 설의법 이런 물어보는 표현법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비판을 은유적으로 드러냈고요. 배기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하여 화자의 어떤 굳은 절의를 부각했다. 사원부 통해서 운율감을 드러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현대의 풀이는 처음에 뭘 바라본다 했죠? 그쵸?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쭉 있고, 중장은 차라리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좀 해석하기가 편하죠. 차라리 굶주려 죽을지언정 고사리를 캐어 먹어서 되겠는가 해서 배기와 숙제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록 산에 자라는 풀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누구 땅에 났는가 라고 해서 굳은 지조와 절개에 대한 다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어의 중의적 의미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는 수양산, 채미, 유의가 있었는데요. 수양산은 배기와 숙제가 응거하던 산이었고요. 그리고 수양대군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채미는 첫 번째 고사리를 캐어 먹은 이런 의미였고, 두 번째 의미는 누가 주는 거였죠. 그쵸?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받은, 수양대군이 주는 녹을 받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리는 주나라, 무왕, 그리고 수양대군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일반적 상식을 뒤엎는 표현 효과를 보겠습니다. 일반적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배기와 숙제라고 하는 인물이 충절과 지조를 높이 사는 인물이었거든요. 이 인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탓했죠. 비판했단 말이죠. 그럼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자신이 배기 숙제보다 더 굳은 절의를 지녔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표현 효과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 자, 계랑의 이화우 흡불제입니다. 갈래는 역시 평시조고요. 성격은 감상적, 그리고 슬픔, 문학에서 슬픔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애상적이라고 볼 수 있고, 제재는 이화우 추풍낙엽, 이별, 남녀 간의 이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임을 그리는 마음이었고요. 특징은 이화우나 추풍낙엽과 같은 하강의 이미지를 썼죠. 그렇죠? 하강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를 통해서 이별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제시했고요. 그리고 무엇을 느끼게 하는 시어를 사용했을까요? 그렇죠? 계절의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시어를 사용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원보 역시 운율감을 드러냈고요. 전체 구성에서 초장은 어떤 내용이 있었죠? 봄의 임과 무엇을 했다. 그렇죠? 이별을 했고요. 중장은 가을의 임을 어떻게 했죠? 그렇죠? 그리워했죠. 그리고 종장에는
인과의 무엇을 느꼈다. 즉 거리감을 느꼈죠. 물리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 그래서 표현상 특징은 이제 시어 세 개들이 이별의 정서를 심화한다라고 하는데 하강의 이미지를 나타냈던 시어들이 뭐가 있었죠? 저 이화, 우화, 추풍낙엽이 있었죠. 그리고 시간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시어는 뭐가 있었죠? 그죠? 봄에서 가을을 나타내는 이거는 시어라기보다는 일단 시간적 거리감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화라고 하는 시어를 보고 봄이라고 하는 계절을 알 수 있었고 추풍낙엽에서 추는 가을이라고 나왔죠. 공간적,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시어는 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창내고자 갈래는 사설시주고요. 성격은 이제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해서 삶의 애환을 되게 비통하게 보지 않고 좀 낙천적이고 우스꽝스럽고 익살스럽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 그런 것들의 성격을 해학적이라고 합니다. 해학적, 의지적 보시면 되고, 창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의지. 주제는 삶의 무엇에서 벗어나고 싶을까요? 그렇죠? 답답함.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고요. 특징은 마음에 창문을 낸다라고 하는 기발한 발상. 그래서 문학성을 획득했고요. 비애와 고통을 웃음으로써 극복하려는 어떤 성격이라 그랬죠? 좀 해학성이 돋보인다. 평시조와 달리 뭐가 길어졌다? 중장이 길어졌죠. 그래서 중장은 사원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초장은 창문을 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냈고요. 중장은 창의 종류와 부속품을 어떻게 했죠? 열거했죠. 종장은 창문을 열고 닫아서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시어의 의미와 참신한 발상 다시 한번 보자면 창문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가슴에 창문을 내어서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다, 밖으로 보내고 싶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화자는 삶의 고달픔과 괴로움에서 오는 답답함을 풀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창문을 내어 열고 닫고 싶다고 하는 소망을 표출하고 이런 것들 참신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상 특징은 반복과 열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반복은 A, B, A 구조를 사용했죠. 그래서 창문을 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무슨 창이라도 만들고 싶은 간절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창문을 만드는 재료들과 만드는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창을 만들고 싶은 소망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되게 빠르게 수업을 전개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이 또 소중한 만큼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너무 빠르다 싶으면 일시정지를 통해서 필기를 하고 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시험 준비를 열심히 잘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지는 마시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파이팅,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